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놀이동산 많이들 좋아하실 텐데요. 저도 작년 가을에 애들 데리고 한이랜드라는 곳을 갔었는데 두리랜드와 함께 아이들과 가기 딱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의 놀이동산들도 은근 많지만 사람들은 크고 웅장한 놀이동산들을 훨씬 좋아하는데요. 이번엔 엄청 크게 짓는다고 엄플 엄청 했는데 막상 오픈했더니 별로라 욕 엄청 먹었던 놀이동산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레고랜드입니다. 1996년 이천의 아시아 생산 거점으로 레고 공장을 지으면서 레고 회장이 방한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나 2억 달러를 투자해 레고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이 있는 이천이 레고랜드 부지로 선정되었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의 반대와 IMF를 거치면서 결국 레고랜드는 백지화되었고 그렇게 끝나나 했는데 2010년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유치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2015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하던 중 2014년 레고랜드 부지에서 대규모 청동기 유적이 발견되는데요. 청동기 시대 공동묘지와 함께 2000년 전에 조성된 마을 유적 등 교과서에서나 많이 보던 청동검들이 무더기로 출토되었고 알고 보니 한반도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지임이 밝혀집니다. 2015년 이번에는 고구려 시기의 석관묘와 금제 귀걸이가 발견됩니다. 철기시대 유적까지 추가로 발굴되고 고인돌 유적 170기가 발견되고 1612기의 고대 집터까지 발견되는 등 파면 팔수록 유물이 계속 나왔는데요. 그리고 유적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보존하고 유적지는 따로 공원과 박물관으로 만들기로 결론 짓고는 다시 공사를 시작합니다. 강원도는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레고랜드 옆에 100억 원을 들여 중도 선사유적 테마파크와 박물관을 짓겠다고 밝혔고 레고랜드 개장보다 앞서 완공하겠다고까지 발표합니다. 2018년에는 레고랜드와 춘천을 연결하는 춘천대교까지 개통되었고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여서는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레고랜드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레고랜드라고 하며 레고랜드 재팬보다 거의 3배가 크다고 하는데요. 1일 이용권은 5만원 정도로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에 비해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장일인 어린이날은 엄청난 구름 인파가 몰렸는데 섬에 레고랜드가 있다 보니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곳이라 도로부터가 꽉 막히고 어렵게 주차를 하여도 대기열만 1.5km 정도로 길어 정문을 통과하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넓기는 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늘이 없어 쉬려면 무조건 실내 시설에 들어가야 하고 음식물 반입 금지라 뭘 먹으려면 식당에 가야 하는데 메뉴들이 전부 그게 그거다 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아동 대상으로 만든 곳이다 보니 고학년만 되어도 딱히 탈 게 없어 시시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사람 힘으로 움직이는 게 많아 부모님들이 고생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나마 가장 스릴 있다는 드래곤 코스터는 대기만 140분씩 걸렸다고도 하는데 막상 타보면 롯데월드의 프렌치 레볼루션 미만잡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1시간 이상만 주차를 하면 18,000원의 요금을 따로 받아 욕을 먹고 인근 제방도로에 주차를 하자 주차금지 스티커까지 붙여 더 욕을 먹는데요. 호텔 요금 역시도 성수기엔 1박 100만원에 육박하는 특급 호텔급의 가격을 받는 등 비싼데 그만큼 볼 건 없는 테마파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문을 연 지 딱 반년 만인 10월엔 겨울철 휴장을 하겠다는 발표까지 하는데요. 연간 이용권을 구매했던 사람들한테도 많은 욕을 먹습니다. 연간 방문객 200만 명을 목표로 잡았다는데 2022년 총 73만 명이 왔다고 하고 매출액은 비공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레고랜드보다 먼저 짓겠다는 유적지 테마파크는 착공한다는 뉴스만 나온 채 1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 많은 유물들이 레고랜드 옆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도 하네요. 다음은 부산 롯데월드입니다. 예전에 동네 씹어먹다 망한 놀이동산 편에서 부산은 놀이동산에 한이 맺힌 동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가장 흥했던 어린이 대공원은 노후화되어 폐장했고 금강공원 역시 동물원의 케이블카, 식물원까지 갖춘 나름의 멀티플렉스 테마파크였지만 노후화로 폐장되고
태종대 자유랜드는 해풍을 너무 많이 받아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며 폐장했고, 월드 카니발이라고 하여 이동식 테마공원도 도입하지만 대관람차가 뒤집히는 엄청난 사고가 나며 바로 조기 폐장되고, 서면 롯데백화점 위에 부산 롯데월드를 만들었지만 백화점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3년 만에 폐장하고, 미월드 역시 주변 아파트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타는 희귀한 장면들을 연출하다가 결국 폐장하고, 실내 스키장 마저 오픈하자마자 폐장하는 등 부산은 제대로 된 테마파크가 없는 걸로 유명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산 사람들에게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짓는 롯데월드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는데요. 잠실 롯데월드의 3배 크기의 에버랜드보다도 더 큰 부지에 짓는다는 소식이 들렸고, 숲을 컨셉으로 만들어 이름도 매직 포레스트로 발표합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자체가 이케아와 아울렛 같은 쇼핑몰 밖에 없어서 롯데월드의 개장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전체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몇 번의 개장 연기 끝에 개장 코앞이라며 사진이 공개됐는데 뭔가 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조경 공사가 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횡한 모습 그대로 오픈합니다. 얼핏 보면 시골에 조성된 대형 농장 같다는 평가까지 듣는데요. 조감도를 보다가 실제 모습을 보면 마치 롯데리아 햄버거의 광고샷과 실제 모습을 보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실제 테마파크는 서울보다도 좁았고, 어트랙션도 17개로 50여 개를 가진 서울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를 기록한 데다가 그중 대부분은 날아라 꼬꼬나, 달려라 염소처럼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어트랙션들이었고, 어른들이 가서 스릴을 즐길 만한 어트랙션은 자이언트 디거와 자이언트 스윙, 자이언트 스플래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너무 횡해서 에버랜드처럼 사진 찍고 놀 곳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실내 시설은 키즈 카페와 식당밖에 없어 땡볕에 노출되어 놀아야 하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롯데월드에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향후 현재 부지 내에서 시설수와 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얼마나 더 좋아질지 기대가 되면서도 안 되기도 하네요. 다음은 마산 로봇랜드입니다. 로봇랜드는 국비와 도비 12 같은 세금이 투입된 민관 합동 시설인데요. 로봇 관련 연구시설과 테마파크, 숙박시설까지 포함한 대규모 복합 단지로 조성한다는 포부를 가지고 2007년부터 정부에서 공모한 산업연계형 테마파크였습니다. 총 14곳의 지자체가 로봇랜드 유치를 희망하였고, 경상남도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되어 마산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나름 마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개장을 하는데요. 로봇랜드와 이름이 비슷한 모모랜드를 데리고 홍보 영상까지 도 제작했었지만, 이런 놀이동산이 생긴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물론 로봇랜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로봇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체험시설이 많기는 했지만 그저 VR 안경을 끼고 영상을 보는 시설이라든지 움직이는 공룡 모형 정도를 보는 시설 정도인 데다가 이마저도 관리를 잘 하지 않아 고장난 것도 많았다고 합니다. 놀이기구 역시도 로봇과 상관없이 다 어디선가 한 번씩들은 타봤던 것들밖에 없는 데다가 거의 다 저학년 어린이들 타겟으로 만든 저가형 기기들이라 놀거리도 거의 없었고, 그나마 로봇랜드 쾌속열차만 재밌다는 평을 받게 됩니다. 이름만 로봇랜드지 뭔가 사람들이 재미를 느낄 만한 로봇이 전혀 없었던 건데요. 심지어 개장하자마자 사고가 나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로봇랜드는 경남에서도 땅끝마을에 있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개장 2달 만에 대출을 못 갚았다며 운영 위기에 놓였다는 뉴스가 나오고, 4달 만에 깡통될 판이라는 뉴스가 나오더니 1년 만에 버려졌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연간 70만 명은 넘겨야 손익분기점을 넘긴다고 하는데 개장 후 2년 동안 50만 명이 왔다고 하며 매달 4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네요. 민간 사업자는 펜션 용지를 받지 못해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운영에서 손을 떼면서 경남과 창원시에 해지 지급금 청구 소송을 해서 재판 끝에 경남과 창원시는 1662억을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것으로도 판결 났다고 합니다. 차라리 7천억 예산 중에 100억 정도 보스톤 다이나믹스 로봇 몇 마리 사서 풀어놨어도 이슈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러 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부산과 인천에선 MGM 스튜디오를 만들려다 무산되고, 화성에선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만들려다 무산되고, 창원에선
부산에선 20세기 폭스월드를 만들려다 무산되고, 과천은 서울 디즈니랜드를 만들려다 무산되고, 강릉은 마블 스튜디오를 만들려다 무산되고, 인천은 파라마운트 무비파크를 만들려다 무산되고, 파주는 페라리 월드를 만들려다 무산되기도 했는데요. 이거 다 지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신세계에선 2030년 개장 목표로 화성에서 롯데월드 24배에 달하는 크기의 국제 테마파크를 지을 거라고 하고, CJ에선 고양시에 축구장 46배 크기 부지의 한류 콘텐츠 복합 테마파크인 라이브시티 아레나를 짓는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잘 만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